안녕하세요, 강호진입니다. 자, 오늘은 이렌텍이라는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렌텍이라는 기업, 배터리 팩을 만들고, 전자담배를 만들고, 또 휴대폰 케이스, 이런 것들을 만드는 회사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자, 그 옆에 이렌텍의 주봉이 나와 있는데, 이렇게 큰 산이 하나 만들어져 있죠. 근데 이 상승 요인, 를 보게 되면은 이제 전자담배에 대한 수요가 좀 많이 높아지게 되면서 크게 상승이 나왔던 겁니다. 거기에 더해서 플러스 전기차 모멘텀이 같이 좀 발생을 한 거죠. 자, 그런데 주가가 다시 이전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5,000원권까지 거의 상승 초입 구간까지 다 내려온 거죠. 그래서 이때의 상승분을 모두 다 반납한 바닥권 자리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그러면 지금 봐야 하는 이유는 뭘까? 이 부분을 우리가 알아봐야겠죠. 자, 먼저 지금 뭐 전기차와 관련돼서는 뭐 캐즘 이런 것들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전기차와 관련돼서는 어느 정도 하방이 좀 잡혔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지금 상황이 크게 나아졌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뭐 지금 ESS라든지 이런 쪽으로 좀 다른 탈출구를 찾으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죠. 그리고 또 뭐예요? 이제 배터리 팩 같은 경우에 뭐 ESS도 있고, 그 다음에 최근에 뭐 유럽에서 또 1조 파운드 뭐 지원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왔고, 그래서 점차적으로 좋은 얘기가 나오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전자담배 쪽에서 우리가 실적을 좀 많이 예상을 했거든요. 전기차 뭐 이 배터리 팩에 대한 부분보다는 전자담배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원래 이제 베트남에 공장이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베트남에서 전자담배 금지령을 내립니다. 근데 피는 것뿐만 아니라 뭐까지? 생산까지 금지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렌텍 같은 경우에는 베트남에 공장이 있었는데 그게 갑자기 중단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 악화가 예상이 되면서 주가가 이렇게 크게 빠져버린 거예요. 굉장히 크게 빠졌죠. 자, 그런데 이제는 말레이시아로 이전을 완료를 했습니다. 지난 5월부터 KT 엔지양 물량 생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2분기에 살짝 반영이 될 가능성이 높고, 아니면 이제 본격적인 이제 3분기 하반기부터 반영이 된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긍정적인 요인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 필립 모리스, 이거는 이제 아이코스죠, 아이코스. 마찬가지로 이 전자담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이코스에 대한 부분도 8월 신제품 출시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이렌텍이 모든 물량, 전 세계 물량을 생산하는 건 아니에요. 특정 국가에 해당하는 제한적인 물량만 만든다고 좀 보시면 되는데, 어쨌거나 이것도 좀 추가적인 모멘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십니다. 그래서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베트남 공장이 중단이 되면서 우리가 기대했었던 실적이 안 나왔던 게 이제 정상화가 된다 라는 정도만 생각을 하셔도 되고, 요거는 그냥 추가적인 뭐 모멘텀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전자담배 쪽은 해결이 됐다 라고 보시면 되시고, 다 이제 추가적으로 또 발생한 게 뭐냐, 뭐 이제 휴대폰 케이스나 이쪽은 뭐 그래도 꾸준하게 유지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전기차 쪽은 이제 뭐 ESS라든지 뭐 이런 부분으로 이제 헤쳐나간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 사실 배터리 팩 쪽은 지금 어마어마하게 비중이 좀 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크게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미 이 배터리와 관련된 악재는 다 반영이 됐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제 최대 주주 변경이 있었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보시면은 최대 주주 변경에 대한 내용이 있었는데, 자, 최대 주주의 지분 증여자 이세용 250만 주, 수증자 이혜성, 아들에게 증여를 하게 됩니다. 그게 언제? 5월 23일입니다. 5월 23일. 요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자, 아들에게 이제 지분을 넘겼다라고 했는데 5월 23일의 주가를 한번 볼까요? 바로 이날입니다. 5월 23일. 자, 그러면 종가에 선을 하나 그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차트를 멀리 한번 보겠습니다. 주가 어때요? 거의 최바닥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오너가에서 이제 증여를 할 때 그럼 증여세를 내야 되는 부분인데, 아무래도 주가가 높으면 증여세가 많이 나오겠죠. 금액이 커지니까. 자, 그런데 이 구간에서 증여를 했다라고 하면은 아마 오너가 입장에서도 이 정도면 충분히 빠질 만큼 빠졌다, 이 정도면 주가가 싸다라고 판단이 돼서 이 구간에서 증여를 한 게 아닌가, 이런 합리적인 의심을 좀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실제로 어때요? 그 이후로 주가가 조금씩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 가격대, 증여했었던 가격 대비해서 벌써 뭐 20% 후반대 상승을 좀 보여줬는데, 근데 아까 이제 보신 바와 같이 주가가 지금 자리에서 보더라도 그렇게 높은 자리는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조정이 나왔는데, 오히려 이런 종목은 추가적인 조정이 나오면 더 매력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강조드리는 수발 매매, 이평선 수렴 이후 발산하는 자리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자, 241선 아래로 깔아뒀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정배열 전환이 되는 그런 자리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주가가 상승하기 위해서는 뭔가 상승에 대한 명분이 필요하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그게 결국에는 이제 이 전자담배 정상화, 그리고 최바닥 구간에서 증여를 했다는 점. 이 부분만 생각을 해본다면 충분히 상승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이렌텍이라는 종목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기술적인 측면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바닥 구간에서 이렇게 거래량이 한 번씩 터져주는 모습들이 확인이 됐어요. 자, 그런데 제가 최근에 말씀드렸던 이제 둥근 바닥형 이라고 말씀드리는데, 보통 둥근 바닥형이 나오게 되면은 이전 고점 구간 정도까지는 올라오는 게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나서 돌파까지 나온다? 그러면은 거기서부터는 엄청난 시세가 나오거든요. 자, 최근에 제가 이 둥근 바닥형으로 제시를 해드렸던 메커스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요렇게 그 당시 처음 제시를 해드렸던 가격대가 13,400원 정도가 됐어요. 이 정도가 됐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때요? 그 이후로 지금 종가상 70%대, 고가로 보면은 거의 85% 정도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딱 전형적인 둥근 바닥형이거든요. 최저점 구간에서 거래량이 이렇게 한 번씩 튀기 시작한다. 그래서 본격적인 시세와 함께 거래량 분출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역시나 어때요? 이전 고점 구간까지 왔다. 그리고 나서 이 구간을 돌파하기 시작하면은 시세는 더 강력해진다. 그죠? 그래서 지금 이렌텍도 마찬가지 자리다. 굉장히 비슷한 흐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대략적으로 그러면은 9,000원까지는 열어두고 볼 수 있다. 근데 만약에 이 구간까지 돌파하게 된다? 그러면은 시세가 더 강력해질 수 있다라고 좀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참고하셔가지고
이렌텍 같이 매매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다음 주 일단 추가적인 조정이 나오면은 더 땡큐겠죠. 그래서 일단 5일 이평선, 10일 이평선 지지 보시면서 분할 매수 접근한다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간단하게 이렌텍이라는 종목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도움이 되셨다면 영상 좋아요 버튼 그리고 채널 구독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